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오TV 가뚜입니다. 요즘 미분양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미분양의 여파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신동아건설이라든지 삼부토건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지금 한 400% 정도 넘긴 건설사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단순한 건설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곧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금융까지 미치게 되는 영향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리스크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한번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야, 근데 정말 우리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만 법정 관리를 들어가는 건설사가 무려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금리가 내려갔지만 그 전부터 시작된 금리 폭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건설사들이 누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이냐?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공사를 일으켜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지방 미분양이 폭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선분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객들이 분양을 받아서 어떤 식이냐, 계약금을 넣고요. 그리고 넥스트로는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사업의 특성상 그거는 무이자로 시행사에서 이자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그걸 분양을 받아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충당해서 나갔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엄청나게 리스크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설사가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비가 급등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 경제도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 값이 상승했고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내수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자재값도 올랐죠.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양가는 쉽게 올릴 수 있을까요? 20%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해서 20%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를 20% 올려서 12억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10억이면은 10억에 맞는 가격으로 시장에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누적들이 쌓여가면서 분양가도 못 올리게 되는 건설사들의 어떤 고충 때문에 이게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사가 지금 아파트를 완공하고 입주 잔금을 받아야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많아지면 앞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면 건설사들이 갚아야 될 대출 금액들이 있는데 갚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어떻게 되냐면 그 리스크로 작용하겠죠. 그 대출에 대한 금액을 갚지를 못하게 되니까 부도로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냐, 미분양 3천 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2월 달에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미분양 3천 가구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지방의 미분양이라든지 10만, 20만 가구가 되는 이 미분양 시장이 고작 3천 가구로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밖에는 안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건설사 부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첫 번째, 당연히 미분양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은 건설사들의 지금 현재로 공사비라든지 그 돈의 회전이 계속 안 되다 보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집값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건설사들이 돈을 받아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분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10% 할인, 5% 할인, 분양권 마이너스 피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값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면 되죠. 건설사들이 못 버티다 보면은 당연히 헐값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원가 미만에 대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얼어붙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사태로 지금 진입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지금 일부 미분양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점차 푼다란 얘기도 있고 풀리고 있고 지금 금리도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출에 대한 가계부채가 점점 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건설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출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들이 쪼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또 될 것이다. 그래서 악순환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정말로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미분양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정말로 지금은 정말 필요한 시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거주 목적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미분양 시장의 앞으로에 대한 원자재값 상승과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입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보시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신중하게 골라서 주택을 매입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걸 투자를 한다. 부동산을 투자로 보고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기상조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건의 특성상 정말 괜찮은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충분히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의 시세라든지 주변의 임대라든지 월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그러면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월수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권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웬만한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은 투자는 조심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셔라. 전체적인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투자는 조금 더 기다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싸다고 샀던 물건이 여러분들의 목을 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해서 덥석덥석 물건 싸다고 사지 마시고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보시고 그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팩트만 정리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또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거나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알짜 정보,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